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려 합니다. 저와 5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가 아마,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제가 한 60 초반이었으니까 40년도 훨씬 넘은 일입니다. 그때 그분은 이미 70이 넘으셨는데요. 저는 처음 그분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차림새는 정말 수수했습니다. 색이 조금 바랜 연두색 저고리에 옅은 회색 치마, 반지도 없고 목걸이도 없고 귀걸이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장 꾸밈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특별할 것이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기도 했고 어떤 분은 나누던 이야기를 멈추고 그분 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지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저렇게 품이 있어 보이는 겁니까? 이 질문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그렇게 존재감이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해지는데도 더 아름다워 보일까? 왜 어떤 여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장신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106살이 된 지금도 매일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장신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품격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 첫 번째 이야기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하고 넉넉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반지가 있어야 품이 있어 보이고 목걸이가 있어야 단정해 보이며 귀걸이를 해야 여성스러워 보인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옷차림은 소박한데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사람, 말은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냥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아마 한두 분은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의 인생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분들 가운데는 의외로 장신구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잠깐 제가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꾸미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신구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너머의 것,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인정해 주어야 안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언가를 더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바깥에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더 비싼 것으로, 더 화려한 것으로, 더 눈에 띄는 것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려 합니다. 반대로 자기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안에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깊은 우물은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깊이와 맑은 물이 있습니다. 얕은 웅덩이는 조금만 비가 와도 넘치고 조금만 가물어도 말라버리지만 깊은 우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깊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깊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신과 씨름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도 있었고 가난도 겪었고 자식을 키우느라 내 것을 돌보지 못한 세월도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에도 어떻게든 버텼고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을 도왔고 어른을 공경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여러분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보석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덜 살았거나 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충실히 살아온 흔적이 그 사람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존재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이 여러분의 존재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감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덜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감하다는 것이 어떻게 꾸미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사람들을 관찰하며 느낀 것은 이 둘 사이에 생각보다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옷을 입어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은 괜찮다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합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더 쉽게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소리도 더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도 맛을 훨씬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정교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반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뭔가를 집을 때마다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귀걸이가 귓불을 무겁게 당기고
그 작은 불편함이 하루 내내 집중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셔도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반지를 빼고 목걸이를 풀고 귀걸이를 내려놓으시는 분. 사실 그것이 불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까다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참고 살아가십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합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남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 변화는 퇴보가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저는 정말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실 때 스스로를 나무라시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귀찮아졌나 봐. 혹은 예전에는 이것도 괜찮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못하게 됐네.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억지로 맞추던 것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며 진짜 자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숙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 장신구를 줄이는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겉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크게 변하는 시기에는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가족의 역할이 달라지고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인생의 여러 고비를 지나고 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 가운데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두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찾아오면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정제라고 부릅니다. 금을 정제할 때는 불순물을 태워 없앱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뜨겁고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순수한 금이 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전환점을 지나면 진짜 중요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매우 꾸미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반지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 어머니는 항상 단정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0 중반에 남편분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어머니는 한동안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 후로 약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을 다시 뵈었는데 장신구를 전혀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너무 힘드신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깊어 보이셨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편합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고 나면 사람은 종종 더 본질적인 것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어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비를 지나고 나서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셨던 경험이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꾸미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깊이가 있다. 둘째, 민감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편안함을 더 소중히 여긴다. 셋째,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럼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굳이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밖에서 그것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다른 모습이 되어갑니다. 밖에서 계속 확인받으려 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이 바뀔 때마다 흔들립니다. 누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무관심하면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의 기분은 항상 남에게 달려 있습니다. 피곤한 삶입니다. 반면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신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크고 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하게 나서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만나온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무게감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한 자신감이 어디서 올까요? 저는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했고 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지만 자식을 위해 그 꿈을 접었습니다. 그것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이루신 분들이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장신구에 대한 생각도 비슷합니다. 물론 장신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크게 상처받으셨고 항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셨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사실 그 불안함을 가리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반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머니, 그분은 달랐습니다. 굳이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자기 자신과 화해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로 여러분 자신을 꾸미고 계십니까? 정말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실 수 있다면 이미 자기 가치를 아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장신구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신구와 관계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겉모습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대해야 할 사람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화려하게 꾸민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더 조심스러워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러움과 함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화려함이 오히려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반면 수수하게 편안하게 차린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더 편안해집니다. 더 솔직해집니다. 마음을 더 쉽게 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차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를 자연스럽게 줄이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편하게 대해주더라. 혹은 요즘 들어 이웃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된 것 같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무게감을 가진 사람과 더 가까워집니다. 나를 눌러올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장신구를 내려놓으면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자유로운 손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손을 꼭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픈 이웃의 등을 토닥여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자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그 따뜻한 손길이 어떤 금반지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 꼭 안아주는 그 손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는 손등에 굳은 살이 증명했습니다. 그 손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아무 말이 없어도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그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손, 그것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일지 모릅니다. 5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의 비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셨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아름다워 보이는 분, 젊을 때 사진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는 분,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화장품을 쓰셔서일까요? 더 비싼 옷을 입으셔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진실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분들이 자신을 포장합니다. 더 강해 보이려 하고, 더 유능해 보이려 하고, 더 괜찮아 보이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필요했고, 사회에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포장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포장이 벗겨진 자리에 진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진짜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습니다. 주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의 주름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그 주름 속에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생긴 주름, 가족을 걱정하며 생긴 주름, 어려움을 견디며 생긴 주름, 그 주름들이 모여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찍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은 노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이와 함께 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아주 큰 용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젊음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이 꾸미고 더 많이 덮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106년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와 함께 깊어집니다. 자기 나이에 솔직한 사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6번째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입니다.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포기한다는 뜻으로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포기는 어쩔 수 없어서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원하는데 얻지 못해서 억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습니다. 반면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이제 이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놓는 것입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으십니다. 예전에는 중요했던 체면, 남들의 시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빈 마음이 되어야 더 소중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젊은 시절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에 꽉 쥔 것이 많을수록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장신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편안함이 들어옵니다. 가벼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자기 자신이 들어옵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오랜 세월 쌓인 지혜, 마음속의 평화, 이런 것들은 어떤 장신구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있을 때 더 잘 느껴집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내려놓음의 전문가들입니다. 자식을 위해 내 꿈을 내려놓았고, 가족을 위해 내 편안함을 내려놓았고, 공동체를 위해 내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오랜 내려놓음의 삶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8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8번째입니다. 삶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신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훨씬 더 큰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진짜 아름다운 삶이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106년을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분들은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풍요롭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가난했던 시절에도 함께 밥 한 끼 나눌 사람이 있으면 버텼습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들은 사람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투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때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로 그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셨습니다. 밥 한 끼에도 감사하고 햇볕 한 줄기에도 감사하고 이웃의 안부 인사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분들의 얼굴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흰 머리가 있어도 그분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오는 빛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훈련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단 3가지만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손자, 손녀 목소리를 들었다. 이 3가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 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셋째로,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사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고 미래의 걱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자, 손녀의 웃음에 온 마음을 주시고 오늘 먹는 밥 한 끼를 충분히 음미하시고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3가지가 삶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 감사, 지금 이 순간 장신구가 있든 없든 화려하게 꾸미든 수수하게 입든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미 소중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들, 여러분이 견뎌온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은 어떤 장신구보다 빛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8가지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꾸미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는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입니다. 어떤 금반지도 그 깊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민감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편안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이 내려놓아집니다. 네 번째,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신구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손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여섯 번째,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와 싸우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일곱 번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삶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관계, 감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8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으신 것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품격, 감사, 내려놓음, 자유, 관계, 지금 이 순간 어떤 한마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오랜 친구,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106살이 된 지금도 매일 사람에게서 배우고 인생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오늘 8가지 이야기를 모두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핸드폰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를 찾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쪽 나라, 저쪽 나라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빠른 세상에는 빠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 세대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빨리 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기다림의 지혜가 바로 우리 세대만이 가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세대는 함께 살 줄 알았습니다. 이웃이 힘들면 함께 걱정했고 잔치가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혼자 먹기보다 나눠 먹는 것이 더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공동체 문화가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각자 바쁘고 각자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세대의 이 따뜻한 함께함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비싼 장난감도 큰 용돈도 아닙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빠른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기다림, 나눔, 견딤, 감사,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들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장신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장신구는 빛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녹슬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깊이와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더 빛납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부터 8째까지는 앞에서 정리해드렸고 마지막 9번째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우리 세대가 가진 기다림의 지혜, 함께함의 따뜻함, 그것이 빠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내려놓음을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106살이 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